서해. 그곳은 한반도의 턱 밑에 들이대어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자들이 이 바다를 건넜고 오늘날에도 열강들의 패권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화약고입니다. 202X년 11월 14일 우리는 그 화약고에 불이 붙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거암거포의 시대가 저물고 작고 치명적인 벌떼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 그 긴박했던 3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202X년 11월 14일 새벽 3시 한반도 서남방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공해상, 마치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밤바다 위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해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파도조차 숨을 죽인 듯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이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간헐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막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피와 강철이 뒤섞일 비극을 알리는 섬뜩한 전조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 소속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함교 아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투지휘소 CIC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차가운 녹색 불빛만이 어두운 실내를 밝히고 있었고, 에어컨에 낮게 깔린 구동음 사이로 승조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들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스크린 위에 작은 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수동 소나의 미세한 스크류 소음이 포착되었습니다. 패턴 분석 중, 이건 상선이 아닙니다. 캐비테이션 소음 주파수가 매우 낮습니다. 방위 270, 거리 불명. 하지만 음향 강도로 볼 때 단일 함정이 아닙니다. 최소 10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각, 짙은 안개를 틈타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제3항 모강습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이자 배수량 8만 톤급의 거인 푸제남이 있었습니다. 이를 호위하기 위해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55형 구축함 난창함과 라사함, 그리고 52D형 구축함들이 촘촘한 대형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뱀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짙은 안개가 자신들의 은밀한 침투를 가려줄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조 대왕함의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 SPY-1D가 마침내 그들의 거대한 윤곽을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3시 15분, 정조 대왕함의 레이더 콘솔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함정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상의 점들이 갑자기 분리되며 급격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보고, 미식별 항적 다수 포착, 방위 70, 고도 0피트, 속도 마하 1.5로 급가속 중, 푸제남에서 함재기들이 사출되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분석, 이것은 J-35 스텔스 전투기 편대입니다. 현재 우리 영공을 향해 직선으로 접근 중, 평화로웠던 CIC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천장에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전멸했고, 귀를 찢는 듯한 전투 배치 사이렌이 함정 전체의 철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승조원들이 침상에서 뛰쳐나와 전투와 끈을 동여매고 각자의 위치로 질주했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 함대, 대공 방어 태세 갖추고 즉시 합참의 상황 전파해. SM-6 미사일 발사 준비, 최종 안전장치 해제. 반면 침묵을 깨고 도발을 감행한 중국 항모 전단의 분위기는 여유롭다 못해 오만했습니다. 푸제남의 거대한 함교, 중국 항모 전단장 리우 소장은 한 손에 찻잔을 든 채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한국 해군의 당황한 움직임을 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해군은 거대한 코끼리 앞에 작은 사냥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체급 차이, 그것이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군 놈들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꼴 좀 보라지. 경고 통신 따위는 무시해라. 우리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J-35 편대장에게 전해라. 한국영공 코앞까지 위협 비행을 실시해라. 놈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레이더를 끄고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서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밤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다. 대한민국 서울 합동참모본부 지하 비번커 상황실의 초대형 전술 화면에는 중국 함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영해 기선까지 위협적으로 들이닥치는 붉은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핫라인을 통해 보낸 수차례의 경고 메시지는 묵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해온 듯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결국 선을 넘었다. 더 이상의 인내는 굴욕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해전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놈들은 우리의 이지스함이 맞서 싸우다 침몰하길 원하겠지만 우리는 놈들이 상상조차 못한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합참의장이 붉은색 덮개가 씌워진 통신 단말기를 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전쟁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새로운 작전, 비대칭 전력의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명, 여왕벌 개시, 드론 사령부, 전원 출격하라. 목표는 중국 항모전단, 놈들을 서해 바닥에 수장시켜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해안 곳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의 깊은 숲속, 그리고 태안반도 해안가 절벽 뒤에 위장되어 있던 컨테이너 트럭들의 지붕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개방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비대칭 전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먼저 어둠 속에서 하늘의 지휘관 KUSFS 중고도 무인기가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날개 길이 25m, 고도 45, 0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 한국형 리퍼는 고성능 SAR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를 통해 반경 200km 내의 모든 물체를 30cm 해상도로 식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KUSFS의 진짜 임무는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여왕벌로서 수만 마리의 자폭 드론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공중항공모함이자 데이터 링크, 허브의 역할입니다. 타겟 데이터 동기화 완료, KICDS 시스템 가동, 전 포대, 사출 개시,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지상의 발사관에서 압축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 장매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수만 개의 검은 점들이 밤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지능형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길이 1.2m, 무게 5kg, 작고 날렵한 탄소 섬유 몸체를 가진 이 자폭 드론들은 K-대거라 불리는 초소형 유도무기입니다. 기존의 드론과 달리 이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통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앞선 드론이 격추되면 뒤따르는 드론이 즉시 그 데이터를 받아 회피 기동을 하고 적의 방공망 빈틈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하이브 마인드, 즉 집단 지성 AI 기술입니다. 중국 항모 전단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1만 개의 눈과 1만 개의 뇌를 가진 강철의 구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낮게 파도 윗면을 스치듯 초저공 비행하는 이 드론대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보다도 작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최첨단 위상배열 레이더도 이 수만 개의 골프공을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중국 항모 1척을 건조하는 비용이면 이 자폭 드론을 무려 200만 대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가린 골리앗을 향해 1만 명의 다윗이 동시에 돌을 던지는 수학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했던 서해의 밤하늘은 드론들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소름 끼치는 윙윙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만한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3시 40분 서해의 밤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푸제남의 최신형 346형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백색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레이더 불능, 레이더 불능, 목표가 너무 많습니다. 1,000, 2,000, 시스템이 과부하로 다운됐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놈들이 쏟아집니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에서 1만 대의 드론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폭풍처럼 몰아치듯 검은 파도가 함대를 덮쳤습니다. 중국 구축함들의 대응은 처절했습니다. 분당 1만 발을 쏟아붓는 타이프 1130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허공을 향해 붉은 화망을 구성했습니다. 예광탄의 궤적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수백 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폭파되어 불꽃놀이처럼 산화했습니다. 하지만 1만 대라는 숫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선 드론이 총알을 막아내는 고기 방패가 되는 사이 뒤따르던 드론들은 AI의 계산에 따라 화망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차 파상 공격, 적 방공망 교란, 성공. 2차 타격대 진입, 목표는 함정의 눈이다. 센서를 노려라. 한국형 자폭 드론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뚫는 것이 아니라 함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눈과 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쾅, 쾅, 쾅. 첫 번째 드론이 난창함에 사면 고정 레이더의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두 번째 드론은 통신 안테나를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함교의 강화 유리를 깨고 지휘부 내부로 날아들어 폭발했습니다. 지휘 통제력을 상실한 중국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군끼리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통신망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표적, 항공모함 푸젠뿐이었습니다. 호위함들이 눈이 멀어버린 사이 수천 대의 드론이 항모를 향해 수직으로 급강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독수리 떼가 거대한 고래를 뜯어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돼. 갑판에 불을 꺼. 유폭을 막아. 젠장. 제235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어. 소화반. 갑판 위에 대기 중이던 전투기들의 항공유와 미사일이 드론의 자폭 공격에 의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전자식 사출 장치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비행갑판은 처참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3조 원짜리 강철의 성, 불치망모라 불리던 푸제남이 고작 5킬짜리 플라스틱 드론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붉은 화염과 검은 기름, 그리고 무너진 중국 해군의 자존심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타겟 무력화 확인, 적 항모, 동력 상실, 화재 진압 불가, 적 함대 전투 불능 상태 확인. 새벽 5시, 서해의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친 바다는 그야말로 강철의 무덤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반쯤 기울어진 푸제남은 성한 곳 하나 없는 처참한 몰골로 예인선에 이끌려 초라하게 패주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서해는 중국의 내에라 떠들던 대국의 체면은 대한민국 앞바다 차가운 물속에 영원히 수장되었습니다. 정조대 왕함의 함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함장은 조용히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적 함대 이지라인 밖으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다시는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상황 종료. 이번 여왕벌 작전은 현대 전쟁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수조 원을 들인 거대 함정도, 수백억짜리 스텔스 전투기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AI 드론 앞에서는 무력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거함거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는 덩치가 큰 자의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의 심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창과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의 자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힘을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군은 그 불변의 진리를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어떻게 보셨나요? 거대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킨 드론대의 위력.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이를, 그래도 여전히 거대 함정의 억지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우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작진이 더 실감나고 통쾌한 국방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군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등장하는 특정 국가나 인물, 사건은 실제 국제 정세 및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군사 전술 연구 목적으로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